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의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뭐 징계가 아니라 이제 옹호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지금 속보로 나온 거 보니까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이진숙 의원의 얘기는 조금 더 뭐랄까 그냥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개인 정치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치부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이걸 재조명이라고 해서 마치 학술단체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거 온당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온 발언들을 보세요. 무도함을 넘었단 말이에요. 호남을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조명을 왜 합니까? 이미 확립되고 본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걸 몰랐다, 내가 발언한 거 아니니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식한 거고요. 알았는데 지금 거짓말 한다면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을 같이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력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전두환 복권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18년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뭐 5.18 북한 개입설 이런 맞아요. 거를 이제 지만원씩 불러다가 얘기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정광훈 씨로 대변된 아스팔트 우파랑 손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긴 침체기가 왔다고요. 그거를 겨우겨우 다 돌려놓은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려오고 굉장히 중도적인 척하고 합리적인 척하고 강령의 5.18 관련 정신도 넣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마, 우리 그런 보수 아니야, 정광훈하고 놀면 공천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복구해서 결국엔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5.18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이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포럼의 목적은 전두환 복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두환과 박정희의 장기 독재 체제는 정당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뭐로 연결되냐면 박근혜와 윤석열이 탄핵된 거는 이유가 어찌 됐건 저쪽 5.18 비즈니스를 하는 카르텔의 음모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전두환 복권, 윤 어게인이에요. 그리고 장동영 대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때는 정광훈과 손을 잡지 마 이런 거였는데 장동훈은 그냥 올림픽공원이에요 지금 정체성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이 가라앉아 있는 거고 이진숙 의원의 이런 행태를 당해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과방에 들어와서 벌이는 우당탕탕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좌관이 타 의원 질의하는 거에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것도 그건데 타 의원 질의하는 거를 막 찍잖아요. 뭘 보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라이브로. 이런 행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구구 알고리즘의 한 요소로서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구구 알고리즘화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장경을. 그러니까 당시에 위원장도 너무 황당한 일을 하니까 뭐 이걸 어떤 수준으로 제어해야 되는지 제지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문법에 없는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막 해버리는데 이걸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러면 결국엔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는 일은 여의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 공간에 구구 알고리즘을 퍼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이라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뭐 통상 하는 말로 자기 정치하려고 저런 데다가 이름 올리고 저렇게 이제 눈에 띄는 짓 하고 과방위에서도 일부러 이제 싸움딱처럼 보이고 그 보좌진도 이상한 짓을 하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비행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망가지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5월 단체들도 이진숙 의원실 찾아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특정 무언가만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일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찌됐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가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은 너무나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의 상식을 다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뒀다가는 망가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3,700명이 넘는 당원들도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엄호하고 올공에 가면 대통령이라는 그 구호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진숙 의원이 뜨면 이건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제 좀 깝깝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하고 있는 그 보좌진이 했던 행동 그런 거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제명 징계안을 제출하고 뭐 민주당이 정책으로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이 흐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뭐 제가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되게 적극적 소수 정당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도적인 극우 정당으로 가는 방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에 황교안 대표 체제 그 흐름을 왜 한번 끄는 겁니까? 야 이렇게 하다 우리 백석도 못하겠다. 우리 영남밖에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아무도 이거를 말리지 않아요. 뭐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때는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퇴행적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뭐 옹호도 하고 이진숙 의원 그렇죠. 예. 저는 그거가 너무 답답한데 이진숙 의원한테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뭐를 재조명해야 되는 겁니까? 5.18에서 이진숙이 그걸 몰라요. 맞아, 몰라. 네, 그걸 몰라요. 진짜 무식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냥 요소예요. 이진숙은 어쨌든 거기서 극우적인 자리를 펴고 극우적인 카메라를 가동시키고 이런 거를 하는 요소일 뿐이지 그 내용적인 거에서 어떤 이데올로그도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이진숙 의원이 그날 그 포럼에서 했던 발언이 하나가 뉴스에 타전된 게 있어요. 네. 막 거기서 이제 고성이 나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로 저런 게 5.18을 성역화시킨 사람들 때문이다. 저런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런 것만. 이게 이제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께 하는 말이 있는데 카메라 원샷 따먹기에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정치를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우리도 좀 가르쳐줘요. 우리도 한번 원샷 따먹게 해보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충분히 많이 따먹고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주목받고 있어요. 스포츠 이제 곧 탑 10에 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미치겠다. 오차범위 밖에 8.9%로 입성하실 거예요. 자, 진짜. 한덕수 전 총리 검찰 구형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특검이라든지 그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수사한 내용들이고 기소했던 내용들이죠. 헌법재판관 미임명 또 뭐 지명했던 그 의혹 등등 이런 것들로 재판에 넘겨진 내용 검찰 구형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랄까요 순리대로 가겠죠. 이건 유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건으로 탄핵 심판에 가서 기각이 된 건 맞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 대행이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재량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몫은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버텼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아까 저희 모두에 했던 대법원에서 이 기소건을 보고 자기네들이 더 지체했다가는 혹시 뭐 문제되지 않으면 뭐 이런 판단도 했다라는 진단도 있는데 결이 다르고요. 그거랑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구형 그리고 이게 아마 이진관 재판부죠. 형사 33부.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처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음 선거 기회에.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이 탄핵이 안 됐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으니까 탄핵이 안 됐던 것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한번 기록으로 남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위법한 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리고 그 직위 잃을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탄핵이 기각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그런 식으로 귀결될까봐 걱정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JYP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까지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직무정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6월까지. 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6개월 동안 직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번에 그렇게만 보내도 사실은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죠.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제청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이제 갈립니다 얘기 자체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자꾸 분란을 만들고 왜 자꾸 이 현재의 정권이나 이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면서 왜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코너에 계속 몰려가고 있다. 아무리 본인이 이제 뭔가 하려고 해도 힘이 막 좋을 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힘이 좋은 거는 대법관을 2번이나 했다는 게 사실 되게 의미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끝이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분란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다? 그거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나중에 전원 합의체 가더라도 뭐 대법원장이 혼자서 뭔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그건 이미 다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판사들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게 너무 이제 이쪽에 뭐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뭐가 좀 지저분하게 나까지 오염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이번에 검사들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건 등등에서 김건희 봐주기 의혹이 있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뭐 최재원 반부패 2부장 등등 그때 해당이 있었던 검사들 여기에 내란에 관여했다라는 혐의를 두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기소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특검이라는 것은 검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냥 검사가 하거나 경찰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사건을 수사하는 그렇지. 기구죠.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를 봐주려고 했다던가 네. 아니면 검사가 이제 옳다는 짓을 했을 때 그 검사를 수사하기 위한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던 게 커요. 이게 원래 그냥 공수처가 할 일이죠. 예, 그랬는데 이게 진짜 오랜만에 검사를 기소한 걸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의미 있는 기소예요. 옛날 김태정 했어야 총장이었나 뭐 그때 있었고. 아, 맞아요. 온로비 사건이. 네. 심지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란에 가담한 거예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내란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좀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냥 변호인 역할을 한 거예요. 김건희 씨의. 그걸 로펌이었죠, 다 개인 로펌. 완전 개인 로펌. 그건 검찰을 완전히 오염시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트집 잡기 기소다, 뭐 위법적인 기소다 이런 얘기들을 검사 스스로들은 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대응이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들을 이렇게 선임하게 되면 뭐 지인 할인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단 좀 지인 디스카운트가 없지는 않. 있어.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않을까요? 이런 거 해서 뭐 하겠어요. 연예인 할인처럼 검찰총장 할인해달라고 그러지. 아 이게 이런 게 난 억울하단 말이지. 이런 게. 억울하다고? 어. 왜요? 많이 이런 게 아시잖아요, 변호사. 이런 게 카르텔 아닙니까? 카르텔? 변호사들 많이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알아야 되면 교통경찰을 알아야 돼요. 아, 실제로는.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변호사 안다고 해서 변호사 검색하잖아. 내가 아는 변호사들 다 형사랑 시국만 한다. 그러니까 인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별로 진짜 없어. 내가 뭐 진짜 뭐 예. 나한테 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해줄게. 네. 근데 돈 줘야 네. 되는데. 아니 뭐 줘야 돼요. 수임을 하면 돈은 주는데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DC는 좀 있어야지 그래도. 아, 좀 해줄게. 네. 근데 뭐 해봤자 뭐, 별로 많이 안 거마비 해줄게. 정도는 드릴게요. 예. 그럼 내가 왜 뭐가 해 그거를? 있구나. 아니 그걸 내가 왜 하겠어? 맡길 게 있구나. 아니야. 우리 가정은 평화로워. 자, 끝으로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하죠. 오세훈 시장 항소심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모든 시사 방송에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걸 전제로 전제에 했죠. 두고 전제에 네. 두고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건으로 항소심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들을 충원했더군요. 7명인가 뭐 새로 했다는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니까요. 사실. 왜냐면 이제 이게 약간 추정의 영역,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오세훈 시장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입증이 안 됐는데 괜히 판사 혼자 오바해가지고 이거를 있다고 주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변호사들의 그 주장이죠. 주장들이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심 판사가 그렇게 막 허투루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사실은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뺄 거 다 빼고 진짜 딴딴하게 만들었다. 그 표를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 재판부가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는 느낌을 받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하고 이진관 부장님하고는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할지를 너무 잘 알고 이게 항소심 올라가면 또 어떤 식으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이걸 공격할지 다 알아요. 그렇죠. 대응법까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지지 않고 자기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한 게 사실 이
이 실력과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사실은 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유니까 그러니까 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항소심 가서 뒤집힌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날릴 수 있는 제일 큰 자리잖아요. 선거법. 그렇죠. 네, 선거 말하자면. 정치자금법이나 예. 선거법으로.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준 게 뭐 2심에서 일정 부분에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직이 취소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올 직이 거니까. 취소되는 형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7명 추가했으면 뭐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있을 거야. 이거는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구속시켜야 되는 뭐 5명, 3명, 2명, 네, 1명으로 예. 좁히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때 돈의 흐름이라든지 범행 동기라든지 뭐 너무 이런 것들이 단정하게 다 나왔던 맞았다. 건데 이거를 갖고 테크니컬하게 전화를 몇 분에 걸었냐 이렇게 싸우는 게 그게 뭐 법리인지 무의미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뒤집을 만한 성격의 사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 저 지금 준비한 사진 좀 띄워줘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명태균 건으로 윤석열 항소심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 바뀔 것 같아. 무기가 한번 네. 나왔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저 사람도 이제 재판 가면서도 별 뭐 흥분도 안 잘 하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너무 근데 많으니까. 자려고 누우면 명태균 얼굴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지. 혹시 내가 윤석열 얘기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 윤석열이 자려고 누우면 내가 맞아.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자려고 누웠는데 명태균 이 정도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네. 예,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어쨌든 탄핵의 트리거를 탄핵 트리거랜다. 비상계엄의 트리거를 당겨갖고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간 건데 그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2개가 그 윤석열의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명태균이 위상을 확보한 다음에 오세훈 건을 한 건데 이 두 건이 지금 있는데 뭐 한 건은 유죄가 나오고 한 건은 무죄가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그럴 보기에는 수는 쉽지 없죠. 않죠. 예. 맞아요.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뭐 모르겠어요. 저 장미 변호사나 김한 기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탑 10에 넣어줘야 넣어주셨으면 돼. 합니다. 될 사람을 밀어주는 네. 걸로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방송 탑7 탑7 좋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미치겠다. 방송을 위해서 탑 10 들어가면 하루 방송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아, 한겨레 21이 한번 할까요? 소감도 물어보고. 한겨레 21에서 조사합시다. 넣어주세요. 조사합시다. 그럼 저도 좀 넣어주세요. 그런 건 선생님 그런 거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셔야지. 아직 카메라가 꺼지지 않아요.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후보를 딱 10명만 선정하라.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노짱왕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랄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몫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